따뜻한 봄, 젊음이 가득한 대학교 캠퍼스. 그런데 어째서인지 학교 내 곳곳에 노란 카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윤희를 아시나요? 라고 적혀 있네요. 학생들은 노란 카드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윤희를 아시나요? 하면서 그 링크랑 같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 QR 같은 거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봤어요. 문구와 함께 적혀 있는 의문의 QR코드. 그 너머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2006년 6월 6일 실종된 이윤희는 수의대에 입학하여 당년이던 2006년 6월 1학기 시험과 실습 후 있은 종강 파티장에서 K군의 마지막 목격을 끝으로 이윤희는 사라진다. 18년 전 사라진 여대생 이윤희 씨를 찾는다는 내용의 영상들이었습니다. 노란 카드를 붙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백발이 다 된 87세 이동세 씨입니다. 지금 6월 달이면 만 18년이에요. 잃어버린 딸이 지금 45인가 6인가 되는데 해맑게 웃고 지나가는 거 보면 눈물이 나고 그래. 아유. 그날부터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내 딸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내 막내딸 꼭 보고 죽겠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을 내 딸. 그녀를 찾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달린 인적 드문 시골길.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노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이거 그냥 오늘 뭐 살 건 없고. 18년간 막내딸을 추적했던 아버지의 작은 집무실. 여기서 이제 자료 정리하고 이게 저거구나. 유리 어렸을 때 사진들. 예. 그리고 홍보 자료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똑같은 사진만 내놓은 것보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사진 같고. 막내딸이 쓰던 침대에서 매일같이 잠이 든다는 아버지. 머리맡에 두는 사진도 윤희 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간절하실지 가늠조차 하기 힘드네요. 참 이게 제주꾼인데 너무 아까워. 이마도 툭 튀어나오고 머리 좋게 생겼잖아요. 어려서부터 유달리 총명했던 막내딸. 하지만 윤희 씨가 29살이 되던 해를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18년째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휴. 딸의 마지막 소식이 들렸던 곳은 그녀가 재학 중이던 전주의 한 대학. 강원도 철원에서 캠퍼스까지는 차로 무려 5시간 거리. 노부부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길입니다. 오랜만에 전주 내려온 김에 한번 둘러보고자 하는 마음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내가 거기서 1인 시위하면서 지치면 바로 옆에가 공원에 올라가서 쉬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1인 시위하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적어도 아마 한 6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힘든 줄도 몰랐죠.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았던 막내딸. 하지만 소식이 들리지 않자 아버지는 18년째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희 씨가 사라지던 날, 2006년 6월 6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부부는 윤희 씨가 마지막에 목격됐다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저 오르막길.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도착한 곳은 윤희 씨가 살던 원룸 구조의 자취방. 3층. 실종 3일 전 이 집을 나선 딸이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6월 3일 날 그러니까 실종되기 며칠 전에 오다가 저 밑에 어디서 새벽에 날치기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외부에 연락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날치기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윤희 씨. 귀가하자마자 학과 게시판에 자신의 상황을 알렸을 정도로 침착했던 그녀였습니다. 윤희 씨가 게시판에 휴대전화 잃어버렸다면서 연락을 남겨달라고 직접 글을 썼네요. 날치기 사건 이틀 뒤이자 실종 전날 밤 윤희 씨가 다녀간 곳을 향했습니다. 여기 2층 이거.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 학생들에겐 단골집으로 유명했던 한 호프집.
윤희 씨는 이곳에서 종강을 기념하는 뒤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호프집을 직접 탐문했던 아버지. 그래도 40여 명 교수들까지 합해서 주임 교수랑 뭐 이렇게 모두 합해서 특별한 일은 없이 다들 모두 다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윤희 씨가 다녔던 수의학과 4학년 전체가 모여 진행됐던 종강 파티는 실종 당일 새벽 2시 10분경까지 계속됐습니다. 혹시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윤이가 가는 걸 뒤따라간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그 이윤이가 가니까 자기도 이제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집이 근처거든. 경찰 진술에서 윤희 씨를 직접 원룸 앞까지 배웅해줬다 진술했던 K군. 호프집에서 나와 두 사람이 헤어진 장소인 원룸 앞 골목길까지는 도보로 10여 분 거리. 그 이후로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윤희 씨를 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럴 수 있죠. 실종 이틀 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윤희 씨를 걱정한 동기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과 함께 들어선 방 내부는 다소 어지럽혀져 있었다 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현장 같지는 않고 개들이 그냥 늘어놓은 걸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왔던 학생들이 이제 뭐 부모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청소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물걸레질까지 다 해가면서. 거기서부터 삐뚤어졌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 현장을 보존했어야 되는데. 윤희 씨의 원룸을 찾은 동기는 총 4명. 직접 방을 청소까지 한 사람 역시 K군과 동기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었어야 할 공구함 속 망치와 윤희 씨가 애용하던 찻상 또한 사라졌던 상황. 윤희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있고 무엇 하나 특정하지 못했던 사건. 윤희 씨 원룸 근처 주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 야, 근데 그 형사들이 그렇게 미비원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는 뭐 증거라도 이거 해야 되지. 누가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거나 없어졌다거나 누구 때문에 싸웠다거나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서울 사람인데 실종되었다 소리만 부모하고 다 똑같으니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까지 그렇게 소식을 모를까. 졸업 한 학기 전 갑작스레 딸을 잃어버린 부부. 행여 딸이 돌아올까 5년간 딸이 살았던 원룸에 살았습니다. 아이고 이야. 5년 동안요.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 현장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그리고 그 범죄에 피해를 당하는 범죄 피해자, 그리고 행해진 범죄 행위, 요 세 가지가 기본 대상인데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수사의 출발이 되는 대상점이 없는 겁니다. 윤희 씨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한 유일한 목격자이자 동시에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같은 과 동기 K군. 혹시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직접 두 사람의 동선을 걸어보며 그 가능성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동선이 잘라요. 그러고 늘상 여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늘상 다니던 길에 대해서는 본인이 편안하고 익숙해서 안정감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큰 길에서 K군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거리 될 것 같습니다. 귀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실종 초기 용의자로 지목됐던 K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6일 뒤 윤희 씨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수의대 내 실습실에서 윤희 씨가 사용하던 다이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다이어리가요? 예. 공교롭게도 그날은 수의대에서 배출된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사체의 무게는 총 112kg,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40kg 정도의 동물 사체가 소각장으로 입재되다. 그게 배가 넘는
과도한 중량의 동물 사체가 나갔다면은 그것은 실험 실습의 내용,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관여자들의 어떤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을 해도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졌는지 그것은 의문이죠. 그리고 윤희 씨가 사라진 다음 해인 2007년 대학은 수의대 이전을 계획했고 그로부터 8년 뒤인 2015년 3월 이곳 익산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속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윤희 씨의 학교 동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그 같이 조금 학교를 다니셨던 것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후배고요. 예예. 저는 잘 몰라요. 씨랑 같이 동기셨던 선배들 중에 좀 연락하고 계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요. 제가 딱히 제가 연결해드릴 분은 없는데. 그렇다면 수의대에서 배출된 동물 사체를 수거하던 업체는 아직 남아있을까? 저희 쪽도 그때 당시 계셨던 이제 임원진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네, 다 퇴사하시고 이 회사 자체도 그 회사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도 수거업체랑 확인해봤는데 전혀 좀 이게 저희랑은 지금 현재 저희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수의직 공무원을 꿈꾸며 희망찬 일상을 보냈던 윤희 씨. 그녀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겨우내 꽁꽁 얼었던 냇물은 다시 흐르고 기다렸을 봄비를 머금은 꽃들도 환히 피어올랐지만 윤희 씨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노부부의 창고엔 검고 붉은 글씨로 써내려간 현수막 등 온기를 잃은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이때만 해도 젊었네 그래 하기는. 몇 살 때예요? 예. 그때 몇 살 때? 졸업되니까 2002년도 되니까. 예뻤어요, 막내딸이. 그게 예쁜 건 아닌데 좀 세련하다고 할까? 수의대 입학 전 서울의 한 명문대학에서 미술과 통계학을 전공했던 윤희 씨. 노부부의 일상 곳곳엔 그녀의 작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구석 한켠에 놓인 채 쓸모를 잃어버린 서적. 윤희 씨가 사라지던 날까지 공부했을 책들입니다. 아, 윤희 씨 이름이 적혀 있네요. 조류 질병학 개 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조류까지 다. 하여튼 참 기특해. 떨어지지 않고 장학금 타면서 공부한 거 보면 역시 머리는 괜찮았던가 봐요. 자, 이렇게 공부해놓고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없어졌으니. 지금은 강아지 집이 되어버린 터. 이곳은 아버지의 못다한 꿈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공무직을 퇴직한 후 이 터에서 당시 유행했다는 찜질방을 차릴 계획이었다는 아버지. 규모가 꽤 컸는데요. 네. 이젠 내가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복잡한 일은 못해요. 이게 언제 내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윤이라 하여 나오는 거 보고 죽었으면 그게 그냥 최고의 바람이죠. 아이고 정말 18년 동안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18년 동안 단 하루도 사건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장작을 옮기고 나무를 쪼개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씩 사건을 써내려 갑니다. 아, 이런 거 칠 때 이럴 때도 어떤 놈 내 딸을 해친 놈 이 대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아유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아유. 딸에 대한 그리움은 집안 어디에나 묻어났습니다. 온통 노란 카드뿐이네요. 아, 부모님 심정 누가 감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8년간 막내딸의 행방을 추적해왔던 아버지. 그는 딸의 컴퓨터를 포렌식했고 이때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윤희 씨가 실종 직전까지 사용하던 컴퓨터의 기록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 사라졌다고요? 진짜로
성추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삭제된 내용이 있거든. 뭐 경찰이 오히려 우리의 막 적이 돼버린 거예요. 경찰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그 중요한 부분들이 삭제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윤희 씨가 종강 파티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은 새벽 2시 59분부터 3시 1분까지. 3분 동안 그녀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는 성추행과 112였습니다. 아하. 아, 의심스러워요. 컴퓨터 포렌식 결과 가족들은 이 검색 기록을 포함해 실종 이틀 전인 6월 4일 22시 44분부터 실종 이틀 후인 6월 8일 19시 33분까지의 기록들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삭제 당시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던 건 경찰이라는 가족들. 이 모든 의혹을 해결하고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2차례나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전북 경찰청 앞 노부부는 컴퓨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8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을 죽기 전에 키웠고 찾고자 하는 마지막 바람을 응원해 주시고 진흥팀에 배정된 고소건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컴퓨터 기록을 삭제한 것일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기간에 누가 하드를 갖고 있었고 누가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명백히 그냥 정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경찰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은 경찰이 삭제한 게 맞고요. 자동 삭제 설정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문이긴 하죠. 그리고 경찰의 1차 포렌식이 있었던 날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는 데 쓸 수 있는 의문의 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허. 보통 해외에서 좀 많이 쓰던 것들이었고 당시에는 국내에서 많이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삭제할 수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주관적이지만은 많이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맞다. 누군가가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이 제기한 의혹과 다소 상반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없어졌다고 하는 자료는 사본의 형태로 이미 그 담당 수사관이 확보를 해서 수사 서류에 첨부가 돼 있고요. 유의미한 단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록이 온전히 다 남아있다는 걸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그 윈도우 운영 체계가 접속 기록 히스토리가 주 단위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경과됐으니까 그때 접속 기록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렌식을 맡기려면 그 상태에서 전원을 그냥 다 끄고 밀봉을 해놓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윤희 씨의 컴퓨터를 두고 실종자 가족과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전문가는 기록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삭제된 것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간 업체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건 자동 삭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손을 봐가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실종자 가족과 수사를 하는 이 경찰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결국에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기자회견 후 노부부는 또다시 윤희 씨가 다니던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쉴 틈이 없네요. 노란 카드를 한 움큼 손에 쥔 채 붙이고 또 붙이는 아버지. 아버지는 이 노란 카드를 붙이면 어쩌면 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다 만들었죠. 그전에는 이걸 전단지로 해서 했는데 전단지는 이 주어도 누가 받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내버리고. 근데 이것은 이게 조그맣고
이거 버리장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떼가지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는다고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윤희 씨는 올해로 47입니다. 가족들 품에 있었더라면 지금쯤 수의사가 돼 있었을 딸. 뭐 죽었으면은 바로 안 나타나더라도 무슨 뼈다귀라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요만한 뼈다귀 하나만 있어도 그게 몇십 년 돼도 그게 누군지를 다 아는 세상인데 안 나타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90% 이상 나 살았다고 봐요. 세상에 공부만 하다가 없어져. 30이 다 되더라. 아이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되니 부모한테 연락 안 올 사람이 아니거든. 어디가 있든지 사람만 있어다오. 아이고.